핵기술이 소련에 전달되고 있다. 어떤 스파이보다도 가장 심각한 해를 끼쳤다. 전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합쳐서 겨우 개발한 거를 딱 4년 만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체포된지 체포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시 미국과 영국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핵 개발을 했고 성공을 했죠. 근데 문제는 핵기술이 소련에 전달되고 있다. 그리고 소련이 생각보다 빨리 핵 개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탐지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소련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그렇게 유능한 핵 물리학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핵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과학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불구하고 첩보들이 수집되면서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이 공동으로 내부의 두더지를 담는 공작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베누나 공작이라는 거죠. 방첩 공작이죠. 소련이 해외에서 모든 오가는 통신, 암호 통신 자체를 해독하면서 풀리기 시작을 한 거죠. 내부에 두더지를 잡기 시작을 했죠. 1949년 12월 체포가 됐고 영국의 방첩기관이 MI5의 신문을 받고 50년 2월에 결국 본인이 자백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영국 국적을 취득을 하면서 공직자 비밀 엄수법을 사실상 위반을 했었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당시 2차 대전이 소련이 미국과 영국의 동맹국으로 참전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묘하게도 14년형을 선고받고 판기를 마쳤어요.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 빅2 국가인 냉전의 두 개 나라인 미국과 소련이 대립할 수 있었던 것도 소련이 미국만큼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폭스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1952년 미국 위원회에서 푹스가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틀어서 어떤 스파이보다도 가장 심각한 해를 끼쳤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소련이 1949년에 핵 개발에 성공을 했거든요. 45년에 영국과 미국이 개발한 것을 4년 뒤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합쳐서 겨우 개발한 거를 소련이 딱 4년 만에 딱 개발했으니까 정말 빨리 개발한 거죠. 그것도 독일이 최고의 핵물리학자들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내내 개발하려고 했던데 못했거든요. 근데 소련이 이걸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당시에 핵무기를 가진 게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나라가 된 거죠. 거기다가 소련은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국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냉전이 시작되면서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영향력을 가졌던 게 바로 소련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냉전 시대의 세계사를 크게 바꾸는 하나의 기여를 했었던 인물이고요. 이 사례에서 교훈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이념에 의한 스파이 포섭,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소련은 당시에 세계 유일의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확산됐었고 그들을 이용해서 소련이라는 제국을, 강대국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 수집할 수 있었다는, 어떻게 보면 냉전 시대에 소련이 미국과 어깨를 나누는 강대국으로서 세계를 반쪽을 지배했었다는 거죠. 강대국으로서의 영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군사기술이거든요. 그런 군사기술이 전부 서방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수집이 됐었다는 것이 결국 소련의 정보기관은 아주 정확하게 철저히 이념을 에이전트 포섭에 이용했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충분히 향유했다는 거죠. 이런 정보원 에이전트 포섭을 할 때 물론 제일 많이 쓰는 건 돈이겠지만 사실 무서운 거는 사상 그런 쪽에 관련된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도 자기 신념에 의해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아마 정보원들은 대부분 신념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아닐까. 돈은 대부분 안 주면 안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큰 위협 되는 건 신념으로서 사람을 포섭하는 그런 정보원이 아닐까 생각을 듭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가장 무서운 무기인 핵 무기를 소련에 넘긴 핵심적인 스파이 푹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 또 계속 이어서 핵 관련된 스파이 활동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얘기 여기까지 했고 항상 마무리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